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장인성입니다. 항상 우리 또 꼼꼼하게 기술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네. 되게 투자자들도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너무 꼼꼼해서 이제 숨이 좀 막히실 텐데. 네. 뭐 그래도 그런 건 좀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부르셨으니 뭐 어떻게 하세요? 네. 어떻게요? 감내하셔야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AI 반도체라든지 HBM 또 기본적인 거 설명 아주 잘 해주셨고 또 그 사이에 거의 한 반년 됐는데 그렇죠. 반년 사이에 또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죠. 네.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또 들었는데 까먹었던 것도 있고 예, 그래서 그렇죠. 오늘 또 정인성 작가님 통해서 또 재미있게 예. 반도체 또 예, 공부해 보겠습니다. 들은 걸 까먹으실수록 좋아요. 저는. 왜냐하면 그래요? 했던 걸 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HBM 시장이 훨씬 더 이제 커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해서 혹시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HBM에 대해서 한 번씩 조금 더 다시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HBM3가 4세대, 3E가 5세대. 그다음에 근데 그렇게 세대를 뭐 몇은 뭐 몇 세대다 이렇게까지 뭐 꼼꼼히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아니 뉴스 보면은 예. 또 이게 항상 또 구분돼서 나오다 보니까 아니 뭐 그렇긴 하죠. 그쵸. 왜냐하면 근데 어차피 고객은 어떤 메모리를 쓸 거를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우리가 이 HBM이 2세대다 3세대다 이런 거 신경 쓸 필요는 없죠, 우리 입장에서. 이거를 HBM을 구분을 그럼 일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또 있는 일단 거예요? 그 HBM 자체를 놓고 보면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생각하는 그 컴퓨터 끼는 디램 있죠. 그 컴퓨터 빔이라고 부르는 애들. 네, 뭐 이런 모양으로 생긴 메모리들 있죠. 네, 이 컴퓨터에. 컴퓨터 꽂는 이런 디램 있죠. 네, 이게 일반적인 디램이고 이제 요런 녀석들을 막 수직으로 쌓아서 이제 요런 물건들을 우리 컴퓨터에 끼는 메모리잖아요. 대충 네, 요렇게 네. 생긴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런 녀석들 대신에 우리 인공지능용으로 속도가 빠른 메모리들을 만들었어요. 예. 메모리 여러 개 나서 적층하고 이제 그런 걸 HBM이라고 불러요. 네. HBM의 그 세대라는 건 뭐냐 그러면 사실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 그냥 약속이에요. 정확하게 약속이란 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뭐 모바일 쪽에서도 뭐 LPDDR3, 4, 5 이런 거 들었죠. 네. 근데 그거 자체는 그냥 예를 들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인텔, 퀄컴 이런 데가 모여서 논의하는 스펙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CPU, AP, GPU랑 메모리가 통신합시다 이런 것일 뿐이에요, 그냥. 네. 그러니까 HBM의 세대는요, 그냥 그런 약속이 하나씩 성능 향상을 위해 올라가는 것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HBM2를 처음에 막 고객이 썼잖아요. 근데 HBM2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어 봤더니 고객도 뭐가 좀 불만이 있고 이거에 그리고 제조사도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네. 예를 들면 HBM2에서 이거 대역폭 속도가 좀 부족했다. 그러면 이거 성능을 어떻게 높이지?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메모리 제조사가 더 좋은 메모리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이제 성능이 잘 안 높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왜냐하면 메모리 만드는 것도 힘드니까요. 예. 그럼 이제 메모리에다가 새로운 기능을 넣자고 하는 거죠. 기능. 그러니까 HBM2도 냅두면 성능이 조금씩 올라가긴 해요. 요렇게. 예. 근데 요렇게 올라가는 대신 그냥 기능을 하나 더 넣었고 이런 식으로 좀 올려보겠다는 거죠. 이런 게 그냥 HBM의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HBM 아마 3까지 가면요. 그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 메모리에서 GPU로 가는 데이터 선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 차선을 갑자기 2배로 막 늘리고 그래요. 네. 그런 게 다 스펙인 거예요, 여기서. 이런 스펙을 정해놔야 GPU 회사나 메모리 회사나 제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메모리와 연산 칩은 되게 관계가 깊어서요. 처음부터 GPU건 CPU건 어떤 메모리 쓸지 자기가 정하고 들어가요. 설계할 때. 네. 그러니까 HBM 예를 들어 3를 쓰려다 안 돼, HBM2 써야겠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제품들은. HBM3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동작할 거다를 미리 논의하고 그거에 맞춰서 만드는 것 뿐이에요, 세대라는 건. 뭐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 세대가 3, 4 이렇게 갈수록 성능은 높아지는 방향이긴 하겠죠. 네. 뭐 그냥 딱 이게 HBM 세대인 거예요. 해서 지금은 HBM3에서 예. HBM3E로 넘어가는 그 네. 과정에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든지 뭐 소프트웨어도 2.0하고 2.1,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 달라질 때랑 예, 앞단의 정수가 달라질 때랑 좀 의미가 크잖아요. 다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것도 3가 되는 거랑 3E랑은 또 다른 거고. 예, 그것도 이제 딱히 규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예를 들면 2에서 3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뭐가 좀 더 됐으면 좋겠어 하면 걷다가 그 2자 붙여갖고 가는 거죠. 약간 아,
업그레이드 버전. 예, 제 기억으로 이게 제덱 스펙을 보면요. HBM 스펙이 있는데 HBM2 이런 거 스펙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2E 이런 스펙은 없고 2에다가 그냥 버전업 시켜놨나 그래요. 책 자체도. 그건 저도 제덱을 다시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냥 HBM2 죄송한데 거죠. 제덱이 뭐예요? 아, 제덱 그래 이거부터 설명해. 재택근무 이런 거 아니고? 제덱. 네, 제덱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일종의 위원회예요. 아, 위원회. 그러니까 약속하는 예, 곳? 메모리 회사랑 뭐 네. 그 CPU 이런 회사들 모여서 표준화. 예, 표준 만드는 곳이에요. 아, 네네. HBM도 그런 표준이 있어요. 여러분도 업계에. 모르셨죠? 네, 저만 몰랐던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알았을 수도 있죠, 다들. 그래서 지금 예. 3E까지 4까지 스펙은 있을 거예요, 아마. 정하는 중이거나. 그렇죠. 그래서 HBM, HBM2, 예. HBM2E, 그렇죠. HBM3, HBM3E, HBM4. 예.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스펙들은 아, 결국 복잡해라. 다 이제 모여서 한 약속일 뿐이에요. 네. 쉽게 말하면 그 메모리랑 연산칩의 그 통신하는 규칙일 뿐이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스펙을 정하면 그 메모리 회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장이랑 설계 인력이랑 패키징 능력을 모아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HBM이라는 스펙 자체는 아주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HBM4라는 스펙이 나왔다. 그냥 그거는 글일 뿐이죠. 그러면 그다음 구현을 정말 성능 좋게 하는 건 제조사의 몫인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해지는 게 HBM3까지만 놓고 보면 시장 점유율이 네. 하이닉스가 한 50 몇 퍼센트, 삼성전자는 30 몇 퍼센트라고 하는데 예. HBM3E로 가면은 하이닉스가 90%가 넘는다라고 하잖아요. 뭐 올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초격차로 치고 나가는 기업이 아니라 초격차로 뒤처지는 기업이 돼버려서 이게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도 그 예전에 그래픽 메모리들도 다 보면요. 네. 모바일 그래픽 서버 메모리 다 그랬는데 이렇게 시장을 다 하나씩 작게 나눠서 보면요. 네. 특정 회사가 싹 가져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예를 들면 그 지포스 3000세대의 GDDR6 이런 거, 네. 6X인가 이런 거는 마이크론이 다 가져가고 그랬어요. 그런 일은 충분히 있죠.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느냐? 그 특정 제품을 원하는 고객이 있잖아요. 네. 그 고객이랑 딱 릴레이션이 맺어지면 그 제품은 해당 회사만 공급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특히 AI 시대 맞아서 네. 챗GPT 발표 이후에 지금 한 1년 2개월,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 엄청난 변화가 지금 빠르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HBM이라는 이 시장 자체가 절대적인 규모는 이 범용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작다고는 합니다만 가능성, 성장성으로 보면 그래서 더 파괴력이 있는 분야일 테고요. 뭐 그건 지나봐야죠, 이제. 그래요? 아, 역시 정희성 작가님. 그러니까 왜 이거를 딱 말할 수는 없느냐. 예. 이게 실제로 HBM이라는 게 인공지능 그 머신러닝에 쓰인 지 얼마나 됐을까요? 이것도 거의 한 뭐 7년, 8년 됐어요,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HBM이라는 게 처음 나오기 시작한 나온 시점 말고 AI에 쓰인 시점. AI에 쓰인 시점. 예. 사실 AI 아니면 별로 쓰일 데가 없었던 근데 그 전에도 지금은 우리가 그 엔비디아 A100이나 지금 H100 이런 게 최신 카드들이거든요. 예. 그런 학습용 칩들에 쓰는 것 때문에 확 뜬 건데 네. 그 전에도 그 P100 파스칼 시리즈 어. 거의 뭐 16년도인가 그래요. 네. 그리고 V100, 볼타 이런 데도 다 HBM이 들어갔어요. 찾아보면. 네. 그러니까 또 아주 새로운 시장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아까 그 GDDR6 말한 것처럼 그 시점에는 그냥 고만고만하게 있는 제품들 중 하나고 거기에 어디에 중점을 두고 갈까 이거는 회사들의 결정이었던 것 뿐이죠. 그 16년으로 가면 뭐 하이닉스 이런 곳이겠어 HBM 팔았을 텐데 그 시점에 챗GPT가 성공할 걸 알 방법은 없어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이거를 끌고 간 것도 챗GPT 하나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죠. 오픈 AI. 정확히 뭐가 끌고 갔느냐? 우리 이렇게 거대한 인공지능을 만들면 뭔가 재밌는 게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것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 시장이 언젠간 올 거라는 걸 막연히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또 몰랐던 거고. 이런 거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쪽도 있어요. 사실 저도 여기 책 쓸 때 예. 이런 큰 신경망이 잘 될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저는. AI 혁명의 미래. 예, 이 이 책. 왜냐하면 정말 잘 모르겠었거든요, 그땐. 이 책이 언제 나왔죠? 이거요? 23년 1월인데 내용은 뭐 22년 6월, 7월 이럴 때 썼으니까 제가. 아, 챗GPT 나오기 전에. 예, 그렇죠. 야, 그래서 뜯어 고칠까 하다 뒀어요, 그냥. 제가 어디에서 이제 주워 듣기로는 예. 삼성전자가 HBM 뭐 2, 3세대까지는 그래도 앞서 갔었는데 그 이후 개발부터 약간 좀 속도를 늦췄었고 그 사이에 SK 하이닉스는 뭐 16년, 17년 이때도 계속해서 준비를 해서 HBM3 시장부터는 치고 나갔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까지 알맹이는 모르겠고 회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근데 아니, 그냥 뉴스에 나오는 대로. 예, 네. 그 시점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그 시점에 챗GPT가 잘 될 거라는 걸 알아낼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그 챗GPT라는 녀석이 성공함으로써 시장이 확 열린 거죠. 네. 당시 HBM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 회사가 만들어야 되는 수많은 제품들 중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제품 사이에 우열은 없어요. 다들 그 같은 가격이면 GDDR 대신 HBM 쓰죠. 네. 그 문제는 뭐냐? HBM은 절대 GDDR보다 싸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패키징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칩도 더 크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일반 국도보다 싸게 만들 수는 없는 거랑 예. 똑같은 거죠. 그 고속도로의 가치는 결국 그 고속도로를 쓰는 쪽, 이 경우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이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누군가가 저한테 경부고속도로를 깔아준다고 하는 거야. 네. 근데 경부고속도 깔아주는데 저희 집이랑 Y스트리트 사이 깔아놓은 거야. 3개월에 한 번씩 쓰겠죠. 그럴 거면 그냥 자전거 도로 놓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HBM이 그런 물건일 거냐 아니면 그렇게 안 좋은 물건일 거냐 좋을 거냐는요. 나중에 예전 Y스트리트이 뭐 거대한 빌딩 되고 전 집이 공장으로 변하면 좋은 거죠.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죠 그때. 근데 지금 누가 봐도 이 AI 시대에 예. 엄청난 서버 투자가 필요하고 고대역폭 메모리 예. 필요하고 엄청난 또 투자들이 들어갈 거는 자명하지 않나요? 뭐 지금은 그렇죠. 저의 핵심은 23년 4년에 아는 정보로 과거를 너무 그 논평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너무 생각하지 예. 말자. 왜냐하면 우리가 16년, 17년 가면 샘 알트만도 이렇게 성공할지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챗GPT, 정확하게 GPT-3죠 그때. 네. 그거를 가장 잘하는 사람도 자기가 성공할지 모르고 있으면 우리가 그걸로 미래의 포석을 잘 뒀다 아니다 이거를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건 전 맞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결과론으로 판단하지 말고 예. 왜 삼성전자가 그때 잘 나가던 시절에 HBM 투자를 주저해서 하이닉스한테 뒤처졌냐. 이거는 이제 결과론이고. 그렇죠. 예. 예. 뭐 Y스트리트 주제에 무슨 삼성전자를 지적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제 주제에. 별 말씀을요. 혹시 네. 그러면 미래 시대에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조금 뭐 수율을 못 잡고 있네, 뭐 말들은 많은데 네. 삼성전자가 금방 하이닉스를 좀 따라잡거나 역전하거나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혹시? 뭐 HBM 이런 거요. 네네. 뭐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이런 제품들은 보통 고객이랑 관계 중요하니까 그게 막 갑자기 내년에 엔비디아 8, 90% 들어갈 거야 이런 거는 쉽지 않다고 봐야죠. 이미 또 SK 하이닉스랑 되게 공고하니까. 예, 그리고 이미 내년에 들어갈 거 올해 하고 있겠죠. 그렇죠. 올해 양산한 건 작년에 했을 거고. 그리고 작년에야 챗GPT가 떴으니까 그때는 반도체 회사에 제품 없잖아요 또. 그러면 연구개발 1년 하고 제품 들어간다고 하면 2년은 잡아야 되겠죠 아마? 이거 약간 좀 누설 하나 해도 되나? 누설? 예. 10여 년 전에 예. 우리가 뭐 인공지능 뭐 얘기도 안 나왔을 때 하이닉스랑 엔비디아랑 같이 HBM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하신 그 예, 카이스트 예, 예. 김정호 박사님을 섭외를 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나오실 겁니다. 근데 그 13년 이럴 때 저희 기억을 보면요. 네. 이제 저는 그때 관짝에 들어갔다고 생각했던 와이드 IO라든지 네? 와이드 IO라고 있어요. 지금 조금 나오는 그 뭐 LLW 디램 이런 걸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데 네. 그 12년, 13년에도 메모리 성능 향상이 좀 잘 안 됐어요. 오. 그러니까 메모리가 계속 그 연산칩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긴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메모리를 연산칩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발전시킬까? 이 고민은 계속했어요. 네. 그 중 하나가 용량 문제고 또 다른 문제가 그 속도, 대역폭 문제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대역폭 관련한 솔루션이 저 입사했을 때도 계속 나왔어요. 네. 그리고 HBM을 언제까지 뭐 대역폭 얼마 만들 거고 이런 로드맵들은 있었죠. 여기서 입사한 하이닉스 네, 입사하셨을 하이닉스, 때 예. 몇 SK 년도쯤? 13년. 13년도. 예. 그러니까 2013년에 입사하셔서 2021년에 퇴사하신. 예, 그렇죠. 네, 네. 그때도 그런 얘기는 계속 나왔어요. 근데 그때 정확하게 우리가 해답을 못 찾은 건 뭐냐. 모두가 그렇지만 어디 쓸 건데죠. 네. 그러니까 모두가 알아요. 원가를 많이 쓰면 칩은 좋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HBM이라는 걸 만드는 것도 결국 원가를 올려서 용량과 성능을 높인 것이죠. 그러면 이 성능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았던 것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 대역폭을 어떻게 올릴 거냐, 이제 어떻게 그나마 싸게 올릴 거냐라는 질문은 그때도 계속 있어 왔고, 아하. 그렇게 해서 택한 게 이제 뭐 HBM, 지금은 이제 빠이빠이째 HMC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HBM이 남고 나서도 시장이 막 크게 열리진 않았어요. 그때 고객으로 삼을 수 있는 건 사실 슈퍼컴퓨터 쪽이나 GPU 쪽, 그래픽 쪽밖에 없었죠. 네. 그 두 곳이 대표적으로 좀 그 메모리와 연산칩 사이에 그 상호작용이 많은 곳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게임용 칩은요. 부가가치가 게임이잖아요. 네. 컨슈머용이죠. 예. 누가 그런 거에 비싼 돈을 주겠냐 이거예요.
뭐 한 100만 원까지는 써도 그렇죠. 뭐 5천만 원까지는 안 쓰죠. 그리고 동일한 100만 원이어도 예. 제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 HBM을 넣을 바에는 네. 그냥 GPU를 더 빠른 거 넣고 GDDR 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AI 시대에 대해선 또 확신도 없었고. 예. 혹시 정 작가님이 이제 퇴사하신 게 21년도니까 네. 그 전까지 사내에서는 뭐 HBM 얘기나 AI의 미래나 이런 얘기가 저는 D램 쪽은 아니니까요. 혹시 어느 쪽이었죠? 저는 낸드 쪽이죠, 실제로. 낸드. 예. 그럼 낸드도 여쭤봐야 되는데 일단 예. HBM 쪽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CES 예. 현지에서 SK 하이닉스 경영진들이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서 SK 하이닉스에서 이야기를 한 게 아마 사장님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3년 안에 하이닉스 예. 시가총액 200조 원이 목표다. 지금 한 100조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3년 내에 기업 가치를 2배 올리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 혹시 어떻게 보세요? 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두드려봤죠. 재입사해야 되나? 네, 그렇죠. 이제 중요한 문제죠, 사실. 근데 이제 그거는 뒤로 놓고 하이닉스 네. 옛날 최고 기록이 얼마인가? 예. 그 실적으로는 12.4조인가 그렇고 영업이익이요? 예. 1년 단위로. 예. 그리고 시총이 그때 제일 높았을 때가 이제 영업이익이랑은 딱 매칭되진 않아요. 네. 그 100조 원쯤 돼요. 최고 시총이 먼저 나오고 아마 최고 이익이 나중에 나왔을 거예요. 네. 그럼 우리 그냥 잘 모르겠으니까 곱하는 거죠, 이제. 그 200조 나오려면 얼마 해야 되느냐, 순이익을. 하이닉스 한 25조쯤 해야 되겠네? 네. 순이익으로. 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럼 이게 HBM으로 하겠다는 건가 보면 그 시장조사 기관들 보면 HBM 매출 기준으로 그 2029년에 뭐 한 9조 원, 10조 원 이렇게 잡아요. 네. 매출이죠, 순이익 아니고. 네. 그럼 그거 다 차지해도 순이익 25조에는 좀 부족하죠. 아하. 아니 뭐 자신감의 표현이 아닐까, 이건. 그럼 뭐 주가라든지 시가총액 개념으로는 이제 멀티플이라고 하는 뭐 PER 네. 같은 배수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예. 그냥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범용이어서 예. 어느 PC에나 어느 서버에나 꽂을 수 있게끔 되는 건데 나중에 되면은 이것도 맞춤형으로 된다라면서요. 뭐 메모리 지금도 반도체가. 어느 정도는 그렇죠. 이미 모바일이 시작되면서 완전히 그 소모품 메모리 시대는 끝났어요. 그때도 이제 고객이 뭔가 요청하면 넣어주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HBM까지 넘어오면 그냥 고객이란 거 설계 회사죠. 네. 설계 회사가 자기 설계할 때부터 메모리 회사랑 얘기해야 되는 시기가 된 거죠. 기존에는 CPU 같은 연산 시스템 반도체부터 세팅을 해놓고 예. 저희 메모리 반도체 이제 D램 갖다가 껴 예. 이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설계할 때부터 D램은 어떻게 붙일 건지 그러니까 같이 예, 이런 거잖아요. 설계하는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노트북을 메모리 업글 하고 싶어요. 예. 그럼 노트북 뜯어서 끼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엔비디아 GPU 같은 거 엔비디아가 메모리 업글 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해요. 실제로 못 하죠. 이거 막 꼈다 넣었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GPU 메모리를. H100 뭐 이런 거는 이제 아예 패키징까지도 예. 같이 하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GDDR 쓰려고 만든 칩에다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 와서 야 여기 대신 HBM 써 그래도 못 써요. 이 칩에는 HBM이랑 그 통신할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HBM을 그래서 제가 뭐 이따만큼 줬어요. 그래도 붙일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설령 칩이 준비돼 있어도 패키징 회사가 또 준비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이제 복잡해지죠. 같이 해야 되는 곳도 많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후공정도 중요해지는 거고.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를 잠시 했지만 앞으로는 그러니까 지금도 일부 그렇게 진화가 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범용이 아니라 고객사 특화, 맞춤형으로 진화가 될 것이다.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 메모리 반도체의 미래 자체도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점점 큰 고객 하나 잡을수록 그 스펙부터 제품까지 끌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면 당연히 부가가치도 높아질 테고요. 예, 그렇죠. 먼저 진입한 쪽이 돈을 더 많이 받죠. 그리고 HBM 같은 건 사실 원가에 비해서 지금 매출 크잖아요.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세 공정이 좀 안 됐던 회사들에게도 찬스가 열리죠, 이거. 고객을 잘 잡아주면. 미세 공정에서 약간 뒤처졌던 회사들. 예, 그렇더라도 해볼 만한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7나노에 멈춰섰는데 저 회사는 3나노까지 간다고 해도 아니, 뭐 메모리 기준으로 뭐 10몇 나노 이런 것들이죠, 지금. 메모리 원가가 좀 부족했어도 네. HBM 같은 건 마진 자체가 높으니까 그러면 여기 제조에서 좀 안 됐던 걸 고객이랑 관계랑 고객과 그 커뮤니케이션 잘하면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공정, 미세공정에서 좀 뒤처지더라도 후공정을 통해서 만회를 할 수 있는 고객사를 잘 잡으면
후공정뿐만 아니라 그냥 고객과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메모리 회사와 고객만이 중요하고요. 예. 메모리 회사가 거기서 뭐 후공정이건 뭐건 수단을 동원해서 네. 해당 고객이랑 같이 해 나가는 거에 가까운 거죠. 근데 지금 HBM이 공급은 그러면은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예. GPU 만드는 회사가 원하는 만큼 되는가요? 아닌 거죠. 내년 장사가 다 끝난 거잖아요, 이미. 아, 줄을 서시오. 예, 이미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마이크론도 하겠다라고 하고. 예. 마이크론도 자기들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 마이크론 그 실적 발표할 때 예. 올해죠, 아마. 올해 매출이 그 several hundreds of million 달러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1조 원이 안 되겠죠, 이러면. 그, 밀리언이 100만이니까. 100만, 100만, 10억. 10억. 그러면 몇 천억 수준이겠네요. 그러니까 이미 그 만들 수 있는 양을 아니까 그런 말 하는 거겠죠. 아, 예. 캐파 자체가. 예. 하여튼 이 HBM이 격전지기는 격전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차피 이걸 할 수 있는 회사도 네. 그냥 기존의 기존 메모리 받던 회사들 작은 하겠죠. 3개사밖에 예. 없는 거고.